네, 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선생님이 문화 파트는 조금 제외해도 된다고 했는데 학습지에 있는 문화는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역사 교과서는 대부분 삼국사기를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자경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정리한, 수습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김부식이라는 인물이고요. 들어봤죠? 이 김부식 나름대로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 역사를 서술합니다. 하지만 김부식 같은 경우는요, 경주 김씨, 즉 신라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신라에 대한 기록을 가장 많이 서술하여서 약간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와는 조금 더 상반된 역사 서술을 보이나, 하지만 삼국의 역사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현존하는 최고의 역사서라는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역사학자들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삼국사기를 보완하는 형태로 나온 책이 바로 이 삼국유사인데요. 이 삼국사기를 읽고 삼국사기에는 굉장히 우리의 신화나 민담이 너무나 빠져있다라고 생각한 일원이 이러한 신화나 민담을 통해서 원나라의 전쟁에 지친 백성들의 마음도 달래주는 한편 이러한 다양한 민담과 전설을 통해서 역사를 채워주는 형태로 서술한 책이 바로 이 삼국유사고요. 우리는 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모습을 확인하고는 하였다. 자, 아까 위화도 회군 이후 이제 조선 왕조가 경국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위화도 회군 이후 이렇게 과전법을 실시함으로써 이성계가 그 민심을 얻고 고려 왕조를 건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조선이라는 배가 또 출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언제 의정부 서사제와 의정부 직계제가 실시되었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조금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의정부 서사제와 의정부 육계 직계제, 직계제가 있었는데요. 의정부 서사, 미쳤나봐요. 영상을 계속 찍으니까 어지러워요. 자, 의정부 서사제 이 두 가지 형태로 조선에서 정치가 진행되었는데요. 뭐 궁극적으로는 이후에 의정부 서사제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특별하게 태종과 세조 때는 육조 직계제 형태로 시행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들은 자신들의 정권에 대해서 조금 본인들의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의정부 직계제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태조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이방원은요, 손에 피를 붙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자신과 같은 인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사병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군사들을 이제 안 돼라고 해서 사병을 혁파시키고요, 육조 직계제 형태를 통해서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주민등록증인 호패를 나누어 줌으로써 백성이 몇 명인지 호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을 건설하려고 한데 큰 의미가 있다. 네, 세종 오빠는 거의 끝판왕이죠. 자, 세종 오빠는 끝판왕이고요.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민족 문화 발전시키고 우리나라에 없을 수 없는 치트키슨,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세종대왕이었고요. 하지만 우리 역사학자들 입장에서는 조선의 전성기를 언제 보냐? 성종이라고 합니다. 성종. 왜냐면 조선의 시스템이 완전히 완성됐다라고 파악하기 때문이에요. 조선의 시스템이 완전히 완성됐다. 즉 조선의 최고의 법전을 편찬했다라는 곳이 언제냐면 성종이고요. 이 경국대전을 완성하면서 유교 중심의 통치체제가 완성됐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 자, 다음은 정치제도입니다. 정치제도. 자, 고려가 이성육부체제였다면 조선은 의정부 육조체제고요. 거기서
조선시대에는 특히 3사가 잘 발달하는데 이 3사가 하는 역할이 뭐였다? 언론이다. 언론. 네, 언론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특히 사관원은 왕의 언행과 정치를 비판하는. 자, 여러분들 사극 보시면 항상 나오는 아니되옵니다 하는 그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3사의 관직에는요. 학문과 덕망이 높은 사람들이 임명이 되었고요. 이들은 고위 관리는 물론 왕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사에는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등이 있었고 특히 사관원은 이런 정치의 독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자, 다음으로는요. 뭐 다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제가 뭘 빼먹었을까요? 잠깐만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조선의 성립과 사림의 성장, 그다음 붕당의 출현 과정에 대해서 그 배경을 살펴볼게요. 조선은요, 처음 세워질 때 신진사대부가 온건파 사대부와 급진파 사대부로 나뉘어졌고요. 이 급진파 사대부들은 초반에 조선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웠지만 온건파는요, 나는 배신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지방에 응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당시에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이들은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대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 신진사대부 출신을 우리가 살인파라고 하고요. 이 급진파 출신을 우리가 훈구파라고 합니다. 이 신진사대부는요, 보통 지방에 있다. 지방에 있었고 지방에서 자, 이들도 밥벌이를 해야 되죠. 향촌 자치를 내세우면서 도덕과 의리를 바탕으로 한 왕도 정치를 강조했다는 점. 그 다음에 밥벌이로 뭘 했다? 밥벌이로는 이제 서원이나 향교에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방과 후에는 PC방 등 다중 이용 시설에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가고 집에 도착하면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요,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서원이나 향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고요. 이들이 가르친 제자들이 이제 조선 중기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배경이 된다. 이 급진파 사대부들은요, 급진파 사대부들은 훗날 훈구파로 불리고요. 이들은 세조가 즉위할 때 단종을 제거하고 즉위할 때 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 세조를 즉위를 도운 공신들, 뭐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어? 한명회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훈구파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권력을 장악했고 이들이 반짝하면서 그 시기적절한 때 본인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해서 이들이 정치를 한때는 주도하였으나 결국은 교육과 왕도가 훗날 승리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살인파와 훈구파는요, 누가 정권을 차지할 것인가 해서 한 100여 년간 굉장히 박터지게 싸우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살인이 화를 당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사화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그래서 사화는 무호, 갑자, 기묘, 을사가 있고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림이 권력을 잡게 되고 훗날 사림이 모든 정권을 잡게 되면서 사림의 승리로 일단락 나게 된다. 근데 이 사림이요, 자기네들끼리 다시 한번 붕당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